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난초사람입니다. 자, 1월달 난초관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휴면 잘 시키고 계시죠? 휴면 온도는 5도에서 10도입니다. 그리고 온도를 내린다 해가지고 문을 헐쩍 열어놨는데 밤에 문을 안 닫았을 경우 기온이 또 너무 내려가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리고 물 주고 나서 바로 이렇게 통풍시킨다고 문을 활짝 열었을 때 냉해합니다. 자, 1월달 난초관리 물 관리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물은 며칠 만에 한 번 줘야냐 이게 이제 문의도 오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5일 간격에 줬다는데 그래서 겨울철에 5일 간격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인데 저희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베란다 저희 집은 20층입니다. 통풍이 잘 돼요. 문 조금만 열면 바람이 살랑살랑 해가지고 막 습습니다. 근데 저의 경우인데 저는 보름 만에 줍니다. 자, 1월 1일 날 주면은 한 달에 딱 2번 주는 겁니다. 1월 1일 날. 아직 2023년이 안 됐죠. 저는 1월 1일 날 새해 아침에 물을 주는 날입니다. 그래, 그게 보름 만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2주나 보름에 한 번씩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난실 환경에 따라 다 달라요. 다르고, 아파트라 해도 동양 다르고, 서양 다르고, 남양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난실 층수에 따라 다르고, 또 아니면은, 화분, 단석에 또 달라요. 녹소토 많이 섞었다든가, 이런 거 이제 물을 많이 머금잖아요. 좀 늦춰도 되고. 이런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물주기는. 그러나 보편적으로 10일에서 15일 준다. 한 달 만에 한 번 주는데요. 그건 굉장히 조금 무리가 가기 때문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왜 자주 주냐 하면은 초보님들은 꽃대 말릴까봐 그래요. 꽃대. 근데 꽃대가 말릴까봐 물을 주다 보면은 난초 뿌리도 상하게 만들어버리고 꽃대도 묽어져가지고 만들어버리고 두 개 다 잊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은 자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물 늦게 줘가지고 난초 죽는 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꽃대 관리입니다. 꽃대. 1월 달에 꽃대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꽃대 관리가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꽃대. 이거 보이시죠? 요거요. 꽃대가 어동통하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거를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꽃대가 쑥 올라오면서 꽃이 피어버려요. 그래서 꽃대 관리는 저온으로, 제가 온도 관리 아까 얘기했죠, 서두에. 이거 사피입니다. 꽃대 요 하나 있는데, 사피와 이게 여러분과 함께 꽃 피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 있죠, 여기요. 여기 꽃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엉뚱하게 보입니다. 사표입니다. 사표. 그래서 꽃대 관리는 꽃대 마를까봐 자꾸 물을 자주 주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난초 뿌리도 상해가지고 난초도 망가져버리고 꽃도 안 피고 묽어져도 푹 빠져버린다. 그래서 물 늦게 줘가지고 난초 말라 죽이는 뭐 꽃대 마르진 않아요. 그래서 물을 자주 저어가지고 오히려 망가뜨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대 관리는 이제 홍화라든가 또 주구마, 소심 이런 거는 지금 1월달 되면은 12월 말이나 1월달 되면은 화통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반대로 황화라든가 황화 이제 보름달 우리나라 이거죠. 그거보다 더 나은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보름달을 이제 황화라든가 이제 또 주고마라든가 복색 이제 뭐더라 자화 황화하고 주구마 소심 자화 개통 이런 거는 꽃대가 이제 이렇게 쑥 올라올 때까지 이 화통을 늦게 뵙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늦게서 꽃 피기 직전까지 말씀드렸죠. 아까 얘기했죠.
이제 홍화라든가 죽음화라든가 소심은 이제 1월 달 되면은 지금 이렇게 화통을 100개 하는데 황화라든가 죽음화라든가 자화 이런 거는 꽃 직전까지도 씌워둬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꽃다 관리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12월 달에 베끼는 사람도 있어요. 막 차이가 많아요. 저기 홍화라든가 죽음화, 복색화 이런 거. 아니 죽음화라면 복색화, 홍화 이런 거. 소심. 그런데 이제 황화나 이제 죽음화라든가 자화라든가 이런 거는 개화 직전까지 한다. 예, 직전까지 화통을 씌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햇볕 관리입니다. 햇볕은 겨울에도 충분히 줘야 합니다. 햇볕을 충분히 줘야 돼요. 충분히라 하는 게 저는 뽁뽁입니다. 이게 뽁뽁이. 소리를 하죠. 뽁뽁이 하나 오고 대발을 안 쳐요. 대발 치면 어두컴컴해가지고 햇볕이 한 90% 차광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뽁뽁이 하나로 이렇게 합니다. 저희 집 아파트, 베란다 아파트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 가장 중요한 게 냉해예요. 냉해 물 주고, 아까 물주기에서 잠깐 빠졌는데, 물 주고 나서 이제 물기가 난입에 말려 있지 않습니까? 물을 딱 주고 나서 통풍식에다 물을 확장 열어봅니다. 그 외부에 공기가, 찬 공기가 싹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중에 열어요. 이게 난입에 이제 물기 그거 말린다고. 괜찮아요. 겨울철에 휴면기에 물기 있어도 괜찮아요. 여름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선풍기 돌리고 해야지만은. 겨울에도 선풍기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크게 부채로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문 댈 수 있으면 간접적으로 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간접적으로. 뒤에. 직접 난입에다 하지 마시고. 거기서 냉에 다 맞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베란다 온도가 6도, 7도 가는데 무슨 냉해냐 하지만은 외부 온도가 2도, 3도 가도 찬바람이 싹 유입해 들 때, 물 주고 났을 때 냉해 맞습니다. 여름에도 냉해가 온다니까요. 찬물하고 15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물은 언제 주냐? 아까도 이제 잠깐 빠졌는데요. 예, 겨울철 지금 휴men기 아닙니까? 휴men기 겨울철에는 아침 오전에 포근한 햇살이 올라올 때 주라고 합니다. 오전에. 그러니까 오전 이상에 9시에 10시. 그러면 동양점은 일찍 뜨겠죠. 해가 8시 반이나 9시. 포근할 때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냉해가 들어있어요. 아까 냉해가 겨울철에 중요하다 했죠. 냉해가 이 베란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수도꼭지를 딱 뜨면 물이 씩 나옵니다. 온도계 갖다 대면은 물 온도가 3도에서 4도뿐이 안 돼요. 그거 갖다 이렇게 물을 주어버리면은 냉해 다 맞아버립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난초 사람이 물을 어떻게 해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호수 있잖아요. 호수를 화장실 거기다 다 꽂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꽂아요. 꽂는 데다 꽂아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럼 한 10m 정도 되면 충분합니다. 10m 정도 호스를 해가지고 온도를 여기서 맞춥니다. 거기서 약간 베란다 온도가 이 물 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베란다 온도가 10도 정도로 맞춥니다. 7도 갔어도 한 3도 올려가지고 베란다 온도를 한 10도 정도 좋아가지고 물 온도를 한 10도 정도 맞춥니다. 그러나 한 1도나 2도 올라가도 돼요. 12도. 그러면 왜 올리냐? 예전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12월달 난관리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물을 주다 보면 2도가 내려가요. 그래서 정확히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베란다째 수돗물 틀어가지고 그냥 갖다 주면은 3도, 4도 가는데 냉해 바로 맞아버립니다. 여러분 주방이라든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따뜻한 물 안 틀고 찬물로 그냥 싹 한번 손으로 이렇게 손 한번 씻어보세요. 손이 아이고 싫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물 줄 때 뭐 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그게 열이 10초도 안 돼요. 한 6, 7초밖에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10초가 되겠죠.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면 6초나 7초. 6초나 7초 사이에 그 손 한번 베란다 물 갖다 이렇게 손 한번 대요. 손이 싫어서 견디질 수가 없어요. 막 손이 싫어가지고. 그러면 거기다가 손을 계속 한 30초 대치를 못해요. 바로 손가락도 동상 걸려버립니다. 여러분. 바로 난초도 마찬가지. 그래서 물 온도를 꼭 맞추시라고 물 주실 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습도 관리입니다. 습도 관리는 베란다 여기다가 막 물을 뿌려라. 어쩌고 하라고 그러는데. 물 뿌려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제가 다 해본 경험인데, 습도가 한 30%, 40% 가잖아요. 그러면 10% 올라갈 줄 알고, 물을 계속 저기서 뿌리면, 물매가 있지 않습니까? 베란다. 이해를 가실 겁니다. 쑥 내려봐요. 물매가 있으니까. 1%도 안 올라가. 1% 채 안 올라갑니다. 아무 효과 없는 거예요. 근거도 없는 소리를. 그러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최소화 습도를 유지해라 하는데 가습기가 최고예요. 근데 저는 가습기 안 하고 그냥 온도가 한 40%대까지는 괜찮아요. 20% 내려가면 그 문제가 심각하니까 가습기 정도 해 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습기가 없어요. 아, 이제 저 안방에 있는 거 그거 이제 갖다 좀 하고, 그러면은 그냥 그 주전자에다 물 끓여버립니다, 여기. 그럼 난초사는 온도 올라가죠. 문 활짝 열면 온도가 안 올라간다니까. 그러면 습도가 쑥 올라갑니다. 습도 관리 저 같은 경우입니다. 가습기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통풍 관리 아까 얘기했죠. 통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겨울에도. 통풍 관리는 공기가 정체, 특히 겨울에는 별로 안 돼요. 문 조금만 통해놓으면 설렁설렁 통풍 잘 됩니다. 그래서 뒤에 저쪽으로 문을 활짝 열면은 온도도 싹 내려가고, 문 닫아놓으면 온도가 한 20도 올라가니까 베란다 온도가. 그래, 간접적으로 직접에 난입에만 안 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통풍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기가 정체되면은 겨울철에도 곰팡이가 생겨요. 겨울철에 곰팡이 안 생길 것 같죠? 곰팡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하우스 난실에 곰팡이가 제일 많아요. 하우스, 왜 그러냐? 하우스 난실은 습도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땅바닥에다 잡석 깔고 위에서 막 올리잖아요. 그러니 물이 뭐 이렇게 있으니까 습도 관리 잘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 많아요. 그 넓은 데다가 전부 뭐 세멘트 이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습도 관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 하우스 난실에. 그런데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곰팡이, 거의 원상이에요. 원상. 곰팡이가 밑에 드글드글 합니다. 물에서 막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뭐 보름 만에, 여름철에 막 물 주잖아요. 곰팡이 바글바글 합니다. 하우스 난실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하우스 난실을 어떻게 하시는지 다 아시죠? 습도 관리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잡석 깔고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세멘트 확 해가지고, 미끈해 해가지고, 물 주면은 타이르 바닥처럼 이렇게 한다. 또 타이르 까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습도 잘 돼요, 하우스는. 그런데 막연하게 습도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그 밑에다 막 잡석 깔고, 그러면 잡석이 막 이렇게 물이 지글지글이 있습니다. 평지에. 그 곰팡이 원상입니다. 그러면 그 난초 사과야 바로 곰팡이가 쩔어 있어요. 항상 습도 관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베란다입니다. 그러면 방제 관리도 하겠습니다. 방제는 겨울철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달에 몇 번? 한 번 정도 해야 한다. 살충이 더 중요합니다. 살균보다. 지금 겨울철에 병 오는 거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병이 왔을 때 난초는 방제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어. 소독해서. 그래서 항상 뭡니까?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하잖아요. 예방. 우리가 독감 주사 맞는 거하고 똑같아요. 겨울에는 독감, 가을에 맞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예방 차원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병이 없어도 살균제 한번 해줬으면 됩니다. 그리고 살균제도 중요하지만 살충제가 더 중요합니다. 왜? 이 뿌리파리라든가 이런 것이 밸브 있잖아요. 그 속에가 지금 잠복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가 추우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제 휴면 끝나면 막 그 온도로 가온을 올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로 여기 새끼를 깝니다. 그러면서 밸브 같은 거 이렇게 퍼석퍼석 다 빈 껍데기, 땅콩 껍질처럼 껍데기만 남아버려요. 그리고 뿌리도 막 완전 스펀지처럼 다 되어버리고 다 그걸 망가져버립니다. 그리고 뿌리 이렇게 보면은 구멍이 뽕뽕 또 뚫려 있습니다. 그 뿌리파리가 다 구멍 낸 거예요. 뭐 그게 숨구멍이니 어쩌고 했는데 정신 더 빠진 소리예요. 무슨 남거리에 숨구멍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부 그 뿌리파리가 뿌리파리가 구멍 낸 겁니다. 자,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겨울에 해 주셔야 합니다. 미리 예방. 그때 예를 들어서 봄에 그때 방제해봐야 효과가 없다. 이미 구멍 내가지고 알 까가지고 벌써 갉아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방제를 하면은 살충을 하면은 그건 죽기는 하겠죠. 그러나 난초에 얼마나 시달림 받고 병이 와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방제 관리는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냉해 보온관리 이게 야간에 보온관리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하거든요. 이거 이렇게 딱 창가에다 이렇게 쫙 합니다. 이거 5,000원 정도 사요. 다이소 가면은. 그래가지고 창가에다가 밤 되면은 쫙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때는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걸 해놓고 문을 조금 이렇게 이만큼 열어버립니다. 직접 난입이 안 닿게. 이걸 갖다 했으니까 난입이 안 닿지 않습니까? 보온재를. 그런데 어떤 때는 저녁에 심심해서 가다 보면은 온도가 한 2, 3도 내려갔는데 그 문을 안 닫았어요. 그럴 때 냉해만 온다 이거예요. 그러나 요걸 했기 때문에 냉해는 안 맞았다 이겁니다. 난 화분은 저 밑에가 있고 이걸 이렇게 했을 경우에 바람이 저쪽 위로만 들어왔지 괜찮아요. 그런데도 저는 그 문을 일부러 열어놓고 모르고 그냥 안 닫았을 때 온도가 내려갔을 때 또 찬바람이 유입됐을 때 냉해 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야간에 이게 창문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 뒤에 간접적으로 난입에 절대 안 닿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간에 이제 그게 온도 내린다 해가지고 야간에 그냥 모르고 지나가 버린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1월달 난초 관리 이렇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난초 관리는 1월달에 우리가 겨울에 보면은 난초는 오히려 더 싱싱해요. 싱싱합니다. 아주 그냥 보기도 좋고 생기가 돌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햇볕이 온도가 포근하지 않습니까? 여름이나 가을 햇살은 굉장히 막 해가 난초 잎사귀가 거칠어요. 거칠은데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시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원칙을 안 해야 합니다. 시비는 할 필요가 없어요. 없는데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은 겨울철에도 시비보다도 활력을 주는 기분으로 아주 묽게 타가지고 한 2,000배나 타가지고 하이아 토닉 같은 거 이런 걸 묽게 타가지고 물 주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아침에 한 9시나 10시 햇볕 들어올 때 그때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광합성을 받으니 햇볕을 받아서 영양 축적이 되니까. 그러면 이 겨울철에 시비 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원칙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나는 입에다 분무식으로 안개 분무식으로 이렇게 활력을 주는 기분으로 그냥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비를 왜 난초 사랑이 안 해야 되는데 하냐?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그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꽃대가 무슨 탁해진다. 시비를 하면 탁해진다. 그게 시비를 한다는 얘기예요. 고수님들이 시비를 안 한 것 같아도요. 분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꽃대에다 하지 마라 그 얘기죠. 탁해진다고, 꽃이 탁해진다고. 뒤집어 씌워놨어도 잎사귀를 통해서 꽃이 색깔이 탁해진다. 그래서 시비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붉게 타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활력지 한 2,000배 정도 타가지고. 그리고 꽃대 관리를 물 줄 때, 그럼 어떻게 하냐. 한 가지 빠졌는데요. 꽃대 관리에다 물을 직접 주지 마시고, 물론 화통을 씌웠어도, 이렇게 또 상할지 모르니까 별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면 관수 해 주시든가 별도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꽃대 이제 1년에 한 번 보는 꽃대 그냥 화통 씌워놨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 괜찮아요. 그러지만은 또 잘못하면 물 줄 때 확 또 뱉게 돼가지고 물에 찬물에 맞으면은 꽃대가 상할지 모르니까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주어도 괜찮습니다. 샤워기로. 그러나 좀 주의를 해 주시라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1월달 난초 관리, 난초 사랑이 나름대로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